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략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지금 국가가 여기저기서 지금 줄줄이 새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5일 오후인데요. 지금 언론에서도 북조선의 해킹 조직이 안다리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안다리엘이라는 이 해킹 조직이 이 대한민국의 방산업체로부터 군 레이저 무기 기술을 빼갔다. 레이저 무기 기술을 빼갔다. 자, 이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지금 법원도 지금 털린 지가 벌써 오래됐죠. 자, 지금 우리나라 그 의료보험 그 관련된 자료들도 지금 다 해킹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전체 국민들의 정보가 북측의 대남 공작기관으로 넘어갔다는 이런 얘기가 듭니다. 자, 인데 이제는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방산업체까지 북쪽 해커 애들이 와서 지금 절도를 해갔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지금 문재인 씨라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전임자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문재인 씨라는 사람이요, 2018년 4월달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우리 북에 계시는 그 위대한 지도자라고 일컬어지는 그 살찐 그런 친구 있죠? 김정은인가 뭔가 하는 그 친구한테 지금 문재인 씨가 USB를 전달했다고 하죠. 근데 그 USB 안에 내용을 제가 이미 퇴직한 지가 오래돼서 알 수가 없었는데, 우리 그 평양에 있는 우리 동무들이, 우리幹부들이 알려왔어요. 그 내용이 뭐였는가 하니, 첫째,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중수로 원자력 발전 방식에 대한 A부터 Z까지, 즉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북조선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현금 및 암호화폐 형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 방안이 들어가 있었다 그래요. 자, 세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방산업체에 접근해서 그 내부를 침투해 들어갈 수 있게끔 소스 코드, 설마 그 소스 코드를 줬을까 이렇게 의심한 분들이 있는데요. 그 소스 코드 또 패스워드에 해당하는 그 중요한 자료들을 다량으로 삽입을 해서 보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USB를 전달해주는 문재인 씨에 대해서 우리 김정은 씨가 물어봤다 그러죠. 이거 남조선에서 나한테 이거 줘서 시끄러운 일이 안 생기겠냐. 그랬더니 우리 문재인 선생 대통령 기록물실에서도 전부 다 삭제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갖고 가라. 이렇게 안심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그와 같은 일이 2018년도에 벌어졌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USB 내용을요, 우리나라 통일부에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지난번에 국가안보, 군사안보에 심대한 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서 공개하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군사안보, 우리나라 안보에 심대한 어려운 일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북쪽에다가 우리의 주적인, 우리의 철천지 원수들인 북조선 저 승냥이들한테는 줘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보여줄 수 없지만 북쪽의 저 김일성 족속들한테는, 김정일이 족속인 김정은에게는 충분히 보여주고 지원할 수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알려줄 수 없는 것이 그 USB였습니다. 자, 지금
통일부에서조차도 그 USB의 존재를 인정을 한 것입니다. 인정한 정도가 아니죠. 자, 근데 이번에 경찰에서 발표하는 걸 보니까 이 서버를 망가뜨리고 나서 그 복구 대가, 이번부터 랜섬웨어라고 그러는데요. 그 대가로 지금 비트코인까지 갈취해서 지금 북송을 했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금융분석원 F5가 있죠. 그리고 금융감독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감독위원회도 있고, 그리고 정말 세계적인 명문 정보기관, 국가정보원이 있죠. 그런데 이런 거를 전혀 지금 막지를 못했습니다. 막지를 못했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 국내 정부망, 행정 전산망이 지금 마비가 돼서 지금 다운된 지가 벌써 지금 꽤 됐죠. 그런데도 혹시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그것이 어디에서 침투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 그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는지요? 제가 한번 우리 애청자들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경찰에서조차 이것을 인지하고 국내 방산업체 등을 해킹해서 이 기술을 탈취해갔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경찰청이 그 안에 그 안보수사과라고 있는데, 이 안보수사과에서 미국의 FBI하고 공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미국 FBI는요, National Cryptocurrency Enforcement Agency라고 해서 FBI 안에 국가 단위의 이 암호화폐 전담국을 지금 설치를 해놓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 한국계 여자검사 최은영 검사가 거기에 디렉터로 좀 가서 작년 2월 달부터 활동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FBI하고 공조해야 될 게 이 부분밖에 없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북쪽에 이 안다리엘이라고 하는 이 해킹 조직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거의 휩쓸고 지나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방산업체만 갔겠어요? 우리나라 첨단 기술원, 과학원, 뭐 연구소, 또 국내 대기업, 우리 뭐 삼성이나 LG, SK 이런 데서는 또 유수한 또 연구소가 또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곳을 다 해킹을 했어요. 그리고 방산업체를 통해서 레이저 대공무기, 또 무기 제작 계획서, 이 중요한 기술 자료와 개인정보 등을 지금 탈취해 갔다라고 지금 경찰이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 경찰 안보수사과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북쪽 애들이 훔쳐간 내용을 봤더니 1.2 테라바이트 분량이라 그럽니다. 자, 1.2 테라바이트라 그러면 대략 HD 화질의 영화, 동영상 한 230편 이상이 될 텐데, 자, 이렇게 많은 분량이 탈취돼서 도둑질을 당하는 과정에서 지금 피해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일 정도였어요. 그러니 지금 문 열어놓고 도둑놈들이 신나게 도둑질 해가도 전혀 눈뜬 장님처럼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북의 해커 조직은요, 이번에 그 구글 계정을 갖다가 아마 악용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도 이 서버를 임대해주는 이 국내 서버 업체들을 이용해서 이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서버를 압수수색을 해봤더니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평양 류경동에서 총 83회를 접속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이 평양에 있는 류경동은 북한에 있는 최고층 건물이라고 해서 류경 호텔, 그리고 류경 정주영 체육관 등이 위치한 곳으로서요, 국제통신국과 평양정보센터 등이 자리 잡고 있는 평양에서도 중심부 핵심 시설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요,
평양에서부터 이 국내 서버 임대업체를 통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각종 연구소, 전문기관 등에 침투해서 그 안에 있는 내부 정보를 탈취해갖고 특히나 방산업체를 침투해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레이저 무기 같은 고도의 이런 그 최첨단 무기들도 빼내갔다고 하는 것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해킹을 한 대상 피해 업체들 3곳에 대해서는 랜섬웨어를 뿌려서 서버를 망가뜨리고 또 시스템 복구 대가로 4억 7천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갈취했던 것으로 지금 경찰 조사 결과가 밝혀졌다 그럽니다. 자, 이 가운데서는 이와 같은 북으로부터의 자금 세탁을 도와줬던 외국인 여성이 지금 하나가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이 자본과 자산이 지금 탈취돼서 북쪽 애들의 장난에서 없어져 가고 있는데요. 이걸 지금 막아야 될 곳이 어디죠? FIU, 금융분석원이에요. 근데 금융분석원이 그동안에 우리 국내에서 쓰레기 잡범들이 한 대장동에서 한 1조 원 정도 해먹을 때도 전혀 손을 놓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그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해서 이 돈을 세탁해서 해외로 빠져나간 것들이 지금 100조 단위 규모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문제 때문에 제가 제 얼굴을 이름을 드러내고 이게 유튜버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구체적인 범죄 행각이 북측의 해커들로부터 인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이게 지금 국가정보원에서 이 일을 막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는 북괴 해커들은 잡아다 제거해서 영원히 생물학적인 목숨까지도 제거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죠. 안 하고 있죠. 그리고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현장에 가서 뛰어라. 현장 가서 뛰어라. 현장에서 뛰지 않으면은 정확한 정보를 입수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해도 늘 책상 물림하고 있는 사람들, 데스크웍이 중요해서 데스크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장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자, 지금 언론에서는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런 데를 통해서 마치 외교안보실의 조태용 실장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올 듯한 이런 뉘앙스로 지금 풍기고 있는데요. 뻔하죠. 조태용 씨를 내몰아야 그 자리를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장난질 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뭐 대통령 경호실에 김영현 차장도 물망에 오르고, 뭐 이전에 유엔 대사든 조태열 전 대사도 물망에 오르고, 뭐 이전에 뭐 김숙 대사 이런 사람들 물망에 오르는데요. 과거에 우리 그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에 노신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교부 장관 출신인데 당시 안기부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있었던 사람들 얘기를 통해서 보면요, 노신영 씨가 와서 국가안전기획부는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뒤로 후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종이에다가 깔짝깔짝거리고 보고서 없이 써대고 윗사람한테 가가지고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이런 행정공무원, 외교관 출신들의 이게 외무부 직원들은요, 그 현장 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담력이나 용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교부 사람을 들여보내면은 틀림없이 정보기관이 망합니다. 이번에 보셨잖아요. 김규현이라고 하는 그 불세출의 위대한 그 국정원장, 김규현이라고 하는 그 외교부에서 대사도 한번 겁이 나서 못 나갔던 사람을 국가정보원장으로 앉혔더니 엄청난 일을 했죠. 인사 파일을 들고서 1년 반 넘게 홀짝홀짝 하면서 내부적으로 그 밑에 있는 차장이나 특보 애들하고 사이가 또 벌어져서 싸움질하다가 결국 경질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1년 반을 허송세월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외교부, 서울대학교, 그게 무슨 중요합니까? 육군사관학교? 그런 것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실제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느냐? 그리고 그 음험하고 위험천만하고 죽음이 늘 도사리고 있는 그런 비밀 공작 업무를 과연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그런 일을 맡겨서 국가정보기관의 일을 할 수 있겠냐 말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고 있듯이요. 지금 이 나라에서 지금 북쪽의 전문 해커애들이 이런 식으로 망동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탈취해가는 상황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벌써 얘기를 했어요. 북쪽에 있는 우리 깐부들 통해서 들은 얘기를 해드린 거죠. 뭐다? USB 안에 뭐가 있었다 얘기를 제가 벌써 몇 차례 얘기를 했죠. 자, 그거를 조사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조사 안 합니다. 조사 안 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는데 제가 지금 보건대는 서훈이라고 하는 북쪽에서 인정받고 있는 공작원이 아무래도 서훈이가 국가정보원장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발전개혁 TF를 만들었지만 이 USB를 만든 것은 외곽에 별도의 비밀 사무소를 차려놓고 거기서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직원들 무작위로 데려다가 족칠 게 아니라 당시 서훈과 함께 국정원이 아닌 외곽에다가 별도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거기 가서 일을 했던 소수의 무리들이 있는데 그 자들을 잡아다가 조사를 해야 돼요. 간단해요. 어려울 것 같죠? 그 시절에 외곽 사무실에 나갔더니 잡아다가요. 지하실에 끌고 가서 몇 대만 귀싸대기 때려버리면 그 다음부터 말 잘 듣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머리에 먹물 들어가 있는 애들은요. 이 뺨을 한 대만 때리더라도요.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라이트 훅, 레프트 훅 뭐 이런 식으로 훅을 몇 번 날리면서 두들겨 패면요. 아이고 목숨만 살려주세요. 다 얘기하겠습니다. 다 불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 내부에서 이 북에 넘긴 USB를 찾지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요. 반드시 서훈의 지시로 외곽 사무소를 설치해놓고 암약해봤던 그쪽 애들 몇몇만 잡아다 족치면은 이 나올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다음번에 누가 국정원장 오든지 간에 뭐 오남 안 하죠. 그런데 지금 조태용 씨 이름을 자꾸 이렇게 검색해서 올리는 거 보니까 조태용 씨는요. 외교부에서 꽤나 괜찮은 직원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찍이 그 댐댐이를 보고 아웅산에서 돌아가신 고 이범석 외교부 장관께서 그 사위로 삼을 정도로 재능이 좀 이렇게 괜찮았던 사람 같은데 물론 영어도 잘 하겠죠. 그런데 국가 비밀 정보기관에서 이 공작 업무는요 영어만 할 줄 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외국어도 물론 잘해야 되는데 그 외국어 못지않게 할 수 있는 게 탁월한 지략과 그리고 용기와 그리고 결단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비밀 공작 정보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파티나 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뭐 매너 좋게 이야기하고 이런 것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정보부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과거 실패작이 노신영 씨였고 그 다음에 뭐 이수혁이다, 서대원이다, 뭐 김숙이다, 뭐 적지 않은 숫자들이 국정원에 1차장 뭐 이런 역할로 했고 뭐 이병기 씨도 해당이 되겠지만은 한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요 밥 먹고 뭐 이렇게 인사치레하는 정도의 일이지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해봤어야 하지. 응? 아니 무슨 뭐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아봤어요. 무슨 사격을 잘하겠어요? 아니면 독침이나 칼 종류를 써서 인명을 제거하는 걸 해봤겠어요? 뭘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외교부 출신을 맡겨서는 안 돼요.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조태용 씨를 밀어내야만 뭔가 해피한 일이 생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조태용이가
그 자리에 있어서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될 텐데, 뭐 지금 현재도 뭐 조태용 씨는 국가안보실의 실장으로 있지만 있으나 마나한 바지사장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그와 같은 소수의 환관들이 십상시들이 하고 있는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또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안 되겠죠. 잘못된 결정 내리면 나라가 망하고 국민이 죽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망할 길만 가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자, 이대로 가면요, 지금 북쪽 애들이 지금 이번에 중요한 우리 방위 산업체를 해킹해서 탈취해 갔잖아요. 이게 지금 드러난 것만 이렇지, 제가 의심하는 건요, 창원 지역에 있는 LIG 넥스원, 또 뭐 한화 디펜스, 한화 오션, 뭐 현대중공업 등등의 그 유수한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 업체들의 내부가 문재인이 건네준 USB 덕분에 상당 부분이 이미 점거가 됐고 많이 가져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USB 전달된 게 언제죠? 2018년. 지금부터 5년 전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북의 전문 해커들이 우리의 비밀 자산을, 우리의 중요한 첨단 무기를 이미 확보해서 훔쳐갔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수사에 임해야 될 텐데, 이게 지금 벌써 사후 약방문이 돼버렸잖아요. 제가 그렇게나 그 문재인 씨가 김정은 씨에게 넘긴 그 USB를 찾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국정원에서 조사에 착수조차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회 곳곳에서 이제 기업체들이 털리는 일이 지금 입증이 되고 있죠.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방위 산업체에서 이런 탈취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될까요? 언제까지? 과연 그러면 우리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을 인질로 김정은이의 저 독재 정권 밑으로 집어넣을 것입니까? 도대체가 공정과 상식은 어디로 갔습니까? 법치, 원리 원칙, 이런 좋은 말들 다 어디로 갔죠? 왜 아직도 문재인 씨를 구속은 구사하고 조사조차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썩어빠진 국민의힘 애들 얘기처럼 내년 선거를 앞두고 뭐 서서히 말려서 이용을 한다고요? 얘기해보셔도 말도 되지 않은 소리들 하지 마시오. 아니, 당모가지 한번 안 따본 사람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왜 우방 미국에서 그렇게나 문재인의 처단을 요청을 하고 갈망하고 있는데 왜 미국 혈맹의 그 기대는 무시하는 것이죠? 과연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한번 세컨더리 보이콧을 맞아서 이 나라 경제를 전부 다 풍비박산을 내서 베네수엘라보다 더 못한 그런 오류 국가로 급전직하시켜야 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들에게서 깨어나셔서 지금 세금을 낮추고 문재인에 대한 그 간첩죄, 여적죄를 수사하겠다고 하는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를 지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영주 대표가 있는 자유민주당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나오는 우리 후보자들 그리고 비례대표들까지도 우리 자유민주당을 많이 성원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단 한 석이라도 국회에 우리 자유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들어가서 그 악의 무리들을 처단하는 그 첫걸음을 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바보 같은 생각들을 하지 마시고 우리 자유민주당에게 표를 몰아주셔서 간첩들, 북한 우리의 철천지 원수를 도와왔던 그 여적죄를 범했던 이 종북 세력들, 간첩 세력들을 하나씩 제거해서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국민 여러분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 역시
국회의원 출마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고영주 대표님을 도와서 국정원 정상화 위원장으로서 고영주 대표가 앞으로 큰 일을 하시게 되면 대한민국의 국가정보기관을 뿌리부터 개혁하고 뜯어고칠 그런 만반의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고영주 대표가 있는 자유민주당, 이 자유민주당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뜻을 모아서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변화되고 있는 급격한 중국의 몰락과 더불어서 중국을 해체시키는 작업이 지금 속속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의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이자들은요, 중국 공산당의 1중대, 2중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코 중국 해체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당을 경멸을 시키고 공산당을 와해시키며 중국의 음침한 저 세력들을 제거하고 축출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자유민주당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